진영을 떠나서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워낙 친해서 저는 따갑게 질문을 못합니다. 원일이 기자님께서 대신 따갑게. 네, 뭐 얼마 전에 또 저희 또 TV에도 또 나오셔서 또 저희가 많은 토론을 또 했었죠. 그런데 지금 대권 선언하셨나요? 대권 선언이라기보다도 대통령 출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뭐 지지율이 어마어마해요. 3%. 3%. 노무현 대통령이 출발할 때는 1.2%였죠. 트럼프도 그랬고. 그러니까 따블이니까. 뭐 좀 있어 봐야 되겠죠. 예. 따블이니까 이번에 나 대통령 된다. 될 수도 있죠. 좀 민망하시죠.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요. 이젠 낯이 많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요? 낯이 많이 뜨거워졌어요. 서울 여의도에서 있을 땐 진짜 아주 그 짜릿하게 날아다니시더니 경남 창원 갖고 감이 조금 떨어지신 것 같아요. 요즘. 감은 좀 떨어졌죠. 네, 말이 세지신 게 그전에 말이 세면서도 좀 재밌고 예뻤는데 요즘 세면서 거칠어요. 그게 대선 국면이 되니까 정봉주 의원은 반대 진영에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중립입니다. 어찌 MC가 진영에 가 있습니까? 전 중립이에요. 그렇지 않죠. 저는 홍준표 지사님 출마하면 거기 캠프에 구경 한번 갈 겁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MC는 저 중립을 지키시고 저 기자는 이제 사실만을 얘기해야 되니까. 사실 갖고 조져야지. 네, 홍 지사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오늘 이제 막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받아보는 건데 이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RN 리서치에서 지금 한 게 있는데 뭐 이제 쭉 말씀드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 조사 뭐 시기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했고요. 이게 그 무선 조사로 1,360명을 상대로 해서 95% 신뢰 수준의 2.7%인데 이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성관이 규정에 있다는 말씀 꼭 드려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홈페이지 보시면 되고. 자, 홍준표 지사에 대한 이 그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고무적이기는 해요. 3.3% 나왔는데 이게 3.3%라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2월 22일 날 이 같은 여론조사에서 1.0이었어요. 지금 3배 이상 올랐습니다. 1.0. 3배 이상이라 그러면 안 되죠. 300% 이상 해야지. 그래 좀 있어 보이지. 그래서 이른바 이제 하위권 후보들 그애 중에서는 지금 이제 일약 1등으로 지금 올라가셨어요.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글쎄. 근데 대선 이야기를 딴 분은 쭉 오래전에 했고 저는 뭐 대선 이야기 한 지가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그럼 어쨌든 300%가 올라갔는데 나쁠 리가 있나요? 이게 떨어져야지 나쁜 거지. 이 여론조사가 원래 이제 숫자 절대 수치보다는 이제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상승. 나는 그 여론조사 최근에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보지도 않고 잘 믿지도 않습니다. 잘 안 보시고 잘 신뢰를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우리 정봉주 의원이 탄도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탄도리 국회의원이죠. 저 가장 2004년도 그때 선거운동 시장 이틀 전 여론조사 마지막 여론조사가 제가 16% 민주당의 허인혜 후보가 내 기억에는 48%. 그런데 14일 후에 제가 1.2%를 이겼어요. 그런데 14일 동안 과연 37%가 뒤집어졌겠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아예 처음 여론조사가 그 당시에는 탄핵 반대가 얼마나 기류가 셌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여론조사는 나는 이거 2004년도 전례에 비춰서 믿지 않고 사당의 후보가 세팅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여론조사가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여론조사라고 보고 또 각 당의 후보가 확정이 되면 그리고 여론조사가 그게 응답률이 적어도 25에서 30%는 돼야 됩니다. 최근에 응답률 보면
10% 내외고 그렇죠. 또 예. ARS로 할 때는 5% 내외입니다. 예. 95% 국민이나 90% 국민이 지금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4당의 후보가 확정되고 난 뒤에 알겠습니다. 예. 한 일주일 있다가 예. 그때 추세가 정확하지 않느냐 난 그래 봅니다. 출마 선언을 하실 거죠? 이미 하겠다고 날짜 지정해놨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이 모두 다 홍준표 지사를 알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간단히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모래시계 검사로 저 유명하시죠. 54년생이시고요. 한국 나이로 이제 64 되셨네요. 문재인 대표도 사실 한 살 어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검사로서의 이름을 알리셨고 SBS가 만든 최대 스타 검사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검사가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 벌써 이제 4선 의원 되셨고 이제 저 지자체장까지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자체 재선이죠. 예, 예.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성완종 뇌물수수 사건에서 2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거 축하드리는데 지금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1심에서 얼마 받았어요?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 받았죠. 1년 6월. 정현도 그 재판 받아가고 지금 그 정치 활동이 정지돼 있잖아. 그렇죠. 피선거권. 나 그렇죠. 저 1년 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셨잖아요 또. 아니지. 그때 내 그래 이야기하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래 내가 진실만을 얘기하는 의원은 얘기합니다. 네. 그랬더니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하여튼 어쨌든 이제 2심에서 무죄 받으셨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예. 어쨌든 이제 대선이 이제 너무 임박하니까 대법원 그 최종심과 상관없이 대선 출마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예. 두 가지인데 이게 자유한국당이잖아요. 다른 정당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예, 당원 결정이 됐어요? 예, 그렇게 결정하신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 당원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바른정당은 이제 안 쳐다보시는 건가요? 왜 안 쳐다봐요? 그 당도 소위 친박들의 행포 때문에 예. 못 견뎌서 나가신 분들입니다. 예. 아하. 그래서 굳이 그 바른정당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사람들하고 나는 이혼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결별하고 있을 뿐이다. 예. 그럼 결과하고 있을 뿐이다.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는 친박하고의 그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계 설정이고 뭐고 대선이라는 거는 본선을 보고 가는 겁니다. 네. 예선 보고 갔다가 어떻게 그 대선 본선을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후보가 되면 바른정당하고도 손을 잡고 후보 단일화를 의논해 보실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신가요? 봉도사님 여기서 예. 긴급 제안. 예. 저 대신 질문 좀 해주세요. 제가 직접 여쭤볼 수가 있는데 예. 혼날 것 같아요. 뭐를? 황교안이 되세요? 홍준표가 되세요? 그거 좀 물어봐 주세요. 아, 우리 방송에 나오셨는데 홍준표가 대세죠. 그걸 뭘 물어보세요. 아니 그 왜냐하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예, 게 지금 근데 그거니까. 저는 황 총리하고 예. 청주검찰청에서 85년도에 예. 황 총리가 2호 검사고 제가 3호 검사였습니다. 말하자면 검사가 넷밖에 없었어요. 예. 그때 1년을 친하게 지냈어요. 청주에서. 예. 예. 그래서 보통 사이가 아니시죠. 저는 이분이 될 수 있다면 예. 당원들이 이분을 선택하면 저는 깨끗이 정복하고 또 이분이 대안이라면 예. 나중에 당원들이 판단을 해서 그래 판단하면 깨끗이 승복해야 되겠죠. 이분 아직 출마 뜻도 비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 심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늘 예. 뭐 30년 전부터 그래 알고 있는데 이 정의롭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들이 거의 다 승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황 총리하고 저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는 참 좀 전라도 말로 거시기한 게 이분은 관료고 저는 정치인입니다. 예. 관료하고 정치인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서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야, 그러면서 슬그머니 이미 레벨링이 끝났네. 네. 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출마하고 거긴 관료이기 때문에 출마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니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예. 총리께서 선택을 하겠죠. 그러나 그런데 거기에 객관적으로 나는 예. 개의치 않는다. 이거. 아니 그 홍 지사님 객관적으로 정치인으로서 또 여의도 4선 의원 아니에요? 네.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황 총리가 이런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황 총리가 권한대행이고 심판자 입장인데 그리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됐잖아요. 그 정부와 함께 했었고 출마하는 게 옳아야 옳지 않아요. 그것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건 황 총리 스스로가 잘 알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예, 1인지하 만인지상 총리의 입장이고 지금 권한대행인데 출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홍준표 지사에게 아니, 매력이 있는 거지. 아니 봐요. 정 의원님. 예. 아니 정 MC라고 아니, 그러죠. 저 국회의원 지 10년 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누가 대세냐 자꾸 물어봤는데 예. 상대방을 내가 출마하면 안 된다 그 말 하는 게 그건 도리가 아니죠.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홍준표가 대세다. 에이 난 그래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지금 경선 룰이 예. 지금 저 지사님도 그렇고 황 대행도 만약에 출마 결심을 한다면 예비고사 건너뛰고 본고사만 보면 되는 거죠. 아니 오늘 오전에 긴급 회의를 한 모양인데 조금 룰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찌 됐든 지금 저 경선 룰이 홍 지사님과 이 황교안 대행을 위해서 특례 조항을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그 비난은 피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원래 그 룰이 홍 지사를 저를 염두에 한 게 두고? 아니고 네. 총리를 염두에 두고 한 룰인 것 같은데 네. 그 룰을 나도 그 룰을 한번 원용해 보겠다. 네네. 그래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레벨이 있기 때문에 홍 지사님 그 입장에서는 그 예비고사 같이 치르기는 좀 거시기 하잖아요 진짜로 예. 말씀하신 대로. 근데 당에서 오늘 아마 새롭게 결정할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청취자 소통하는 방송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부르면 좀 이게 명예훼손으로 바로 또 율사이기 때문에 저를 고발할지 모르겠는데 정치계의 럭비공 홍준표 지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노려봐요 사람을. 아니 그게 예. 럭비공은 날아갈 때는 이제 잘 아니, 날아가요. 아니. 떨어질 때가 문제지. 그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안 떨어지면 되죠. 계속 아니. 날아가면 되지. 그런데 그게 이제 당황하셨어.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 예. 이야기인데 한 방향으로만 튑니다. 예. 좌우로 튀고 뭐 앞뒤로 튀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아니 저 방향성을 갖고 튀는데 우리 정봉주 의원이나 예. 저나 예. 인생을 사는 게 역발상으로 살잖아요. 예? 저 그렇죠. 자꾸 물귀신으로 저를 끌고 아니 들어가세요. 역발상으로 사는데 역발상으로 사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 그런데 그걸 두고 내가 삼국지를 보면 조조가 예. 죽기 전까지 세상이 나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 자꾸 밖에서는 온갖 별명을 다 붙이고 예. 그래 하지만은 내가 그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튀는 게 아니라 역발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 저는 알아요. 저를 오랫동안 옆에서 예. 정치부기 자리에서 홍 지사님을 옆에서 보면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직설적이지만 튀는 방향이 분명하고 방향성이 분명하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 메시지가 가장 명확하고 무엇을 이 시점에 말해야 되는지를 아는 유일한 방향성은 분명하죠. 네, 그 권력을 분명하죠. 향해서 튀죠. 권력이라기보다는 옳다고 생각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런 의중을 감추는 정치는 캠프에 아닙니다. 영입하셔야겠어. 자 그런데 잠깐만 자, 여기 네. 우리 문자 좀 읽어드리고요. 아,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폭탄 또 터지고 있습니다. 4253님 그렇다면 홍 지사님과 황 대행 중 누가 더 소통을 잘할 것 같으세요? 이건 좀 이따 반드시 질문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2735님 한국의 트럼프 홍 지사님 반갑습니다. 장재균님 트럼프 홍 별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0019님 이 방송은 하이레벨 게스트만 나오시네요. 9300님 4년간 정치학을 전공해도 시원하게 정치 잘한다고 말 못했는데 정치쇼 들으면서 막힌 속이 뻥 뚫리네요. 화이팅. 자 트럼프 홍에 대한 별명 그다음에 뭐 있었죠? 소통. 누가 소통 더 잘하냐. 두 가지 질문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지사님 감 떨어지신 것 같아 진짜. 짧게 가셔야 되는데 너무 이 만연체로 길어져요 답변이.
그래야 시간 오래 하지. 아, 다음에 또 나오려면 딱딱 했고, 야, 홍준표 지사 또 불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누가 더 소통을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소통 문제를 그래 생각합니다. 예. 한국에서 지금 소통 문제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고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소통이 안 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나는 그런 소통은 이익 집단과 이래 하는 소통은 하지 않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을 불통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나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할 때나 예.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 들어가서나 기자회견을 해본 일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네. 왜 기자회견을 안 했을까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같이 할 때나 대통령이 돼서나 기자들의 돌발 질문 그걸 감당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콘텐츠가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의 나는 그 정치를 그분하고 한 20년 했어요. 그건 내가 뽑았습니까? 국민들이 뽑았죠. 아니, 한나라당에서 목숨 걸고 만들었잖아요. 아니, 한나라당에서 목숨 걸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때 나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하고 있었어요. 그 같은 당 아니었어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으로 나왔어요. 도지사를. 나는 내 선거운동을 했죠. 그때는. 그런데 예. 그걸 두고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하다. 예. 내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살아온 그분 살아온 과정이 공주입니다. 예. 어릴 때부터. 공주는 떠받들고 살았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당에서도 떠받들고 그렇죠. 대통령 될 때도 떠받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탄핵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홍준표 지사님. 그걸 자꾸 소통 부족이라고 하는 예. 게 제가 아니다. 정확히 본 거는 그거는 아니죠. 홍준표 지사님 소통 잘한다 못한다? 저는 떼쓰는 사람들하고는 만나지 않습니다. 떼쓰는 사람하고는 안 만나고. 그거는 그러니까 만나본들 그건 도대체 결론이 안 나는 그런 그러니까 모임이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듣는 편한 사람하고만 만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정봉주 의원 정반대에 있어도 만나고 김어준 씨가 내하고 정반대 생각이라도 만나죠. 그리고 손석희 아나운서도 내하고 정반대 입장에 있어도 만나죠. 예. 아니, 다 그건 MC들은 아니죠. 중립에 왜 MC를 왜 반대라 그래요? 정치적으로는 반대 입장이죠. 예. 자, 여러분 지금 홍준표 지사와 말씀 나누고 계시고요.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 오늘 통으로 갑니다. 그래서 잠시 뒤 2부에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고품격 직업 파헤치기 방송 잡담,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사주 명리학으로 풀어보는 핫이슈 톡톡사주,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소통하는 프로그램 정봉주의 정치쇼 여러분들과 함께 문자 받고 소개하고 그러고 진행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여러분은 지금 보수 진영에 떠오르는 유력한 대권 주자시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흥복님 문자 오셨어요. 홍 지사님,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되시면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시장, 안희정 지사 중에 누가 더 만만해 보이는지, 누가 더 요분하고 하면 내가 꼭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이런 거 질문한 것 같죠? 네,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자, 아까 트럼프 홍. 예. 트럼프 홍 하면 트럼프는 뭐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트럼프 홍이란 별명. 그게 조금 그런 게 예. 트럼프는 금수저입니다. 예. 그 저는 흑수저고. 또 모래수저 아니에요? 모래수저?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그분은 좀 무지막지하고. 예. 저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신중하게 말을 합니다. 이미지 관리 들어가셨어. 아니 냄새나. 사실 저보고 막말한다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예. 막말이 아니고 서민적인 예. 그런 용어로 마음 편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사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한 말씀 드려도 되죠? 예. 형님 이런 모습 낯설어. 그런데 낯설고 안 설고 아니
그걸 갖다가 자꾸 품위로도 이야기하고 예. 그래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 돌려 말하지 좀 마시고 그렇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요새 뭐 홍준표 저격수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래서 말을 품격 없게 해서 보수의 대표 주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네. 직설적으로 나오는데 좀 재밌게 얘기해 드릴게요. 정확하게 사람 귀에 칵 꽂히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완전 정치적으로 망가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생각 안 하고 홍준표 지사님께 말에 품격이 없어서 보수의 대통령이 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지는? 근데 윤창중 대변인이 예. 품격을 논할 그런 입장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렇죠. 그건 동감이네. 그 두 번째 사실 말의 품격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품격 있는 말을 반대를 하더라도 예. 하는 분이 나는 손석희라고 봅니다. 예. 말의 품격이 제일 없게 하는 사람이 김어준이라고 봅니다. 누구요? 김어준이. 그런데 왜 MC들만 그렇게 아니 그분들이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예. 김어준 씨는 말을 그래 품격 없이 마음대로 해도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손석희 씨는 또 말을 그래 품격 있게 하면서 또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말의 품격을 갖고 논하기에는 윤 대변인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창중 대변인이 정치적으로 좀 잊혀졌는데 뭐 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었죠. 어찌 보면 방송 나오고 좀 반짝 떴다가 이제 대변인까지 간 건데 홍준표 지사님을 공격을 하면서 동급 반열에 올라서는 정치적 네거티브 전략이다라는 댓글을 제가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걸 뒤늦게 들었는데 뒤늦게 윤창중 대변인은 저 고려대학교 후배입니다. 어디요? 고려대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그 같이 좋은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그날 인사동 밥집에 갔어요. 예. 갔는데 넥타이를 느슨하게 매는 이유는 나보고 건달 같다고도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맞는 거죠. 그런데 넥타이를 느슨하게 매는 거는 이 넥타이를 꽉 매면 저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디 가서나 넥타이를 갖다 꽉 매질 못해요. 꽉 매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또 머리에 방송을 하거나 할 때 무수 바른 거 절대 그걸 안 바릅니다. 예. 무수 바르면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좀 편하게 지내려고 공식 석상에 가도 나는 넥타이를 타이트하게 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달 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검사로 있을 때 건달 많이 잡았잖아요. 전부 건달 청소를 했죠. 그러면 그래 하다 보니까 또 그래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 보일지도 모르죠. 네. 왜냐면 건달들한테 먹어주려면 딱 그렇죠. 건달처럼 우러지 먹어주는 거거든요. 수사할 때 건달처럼 같이 행세 안 해주면 애들이 자백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팼죠. 솔직히 얘기해서 좀 팼죠. 네. 그걸 내 방송에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면 NCND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은 보통 우리는 시인했다고 생각해요. 막 그래 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그 이야기는 안 합니다. 어법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언론적 측면에서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 먹고 자살한 대장 이런 이제 표현을 이제 하셨는데 그때 제가 그 화면을 다 이제 봤어요. 현장 그 화면을. 그게 좀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일부러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 어떤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화가 나셔서 하신 말씀입니까?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고 예. 내가 이야기한 거는 팩트입니다. 말의 전달을 좀 거칠게 했을 뿐이지 그건 팩트죠. 팩트인데 그 말을 하게 된 배경은 민주당에서 자꾸 내 대선 후보 자격을 문제 삼는다고 하길래 아니 너희는 이러지 않았냐. 또 DJ 같은 경우는 1,300억 비자금 사건이 고발이 되어서 수사 중에도 대통령 출마를 했어요. 응?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그거 싹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전례도 있는 당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 뜻으로 내 한 이야기죠. 성완종 리스트 갖고 얘기를 할 때. 그렇죠. 나는 성완종이도 몰라요. 아이 그건 법원에서 할 거죠. 우리가 뭐 판사입니까 왜 우리한테. 그러니까 모르는데 자꾸 그것과 시비하니까 그러죠. 자 아까 질문 계속 좀 하시죠. 문재인 전 대표랑 이재명 씨 안희정 지사 중에 누가 가장 만만한 상대입니까?
거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만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오늘 왜 그러세요? 낯설다니까 진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자, 그런데 다 강력한 후보에서 그 이분들하고 붙게 되면 어차피 자유한국당 후보가 돼도 가서 질 것 같다 이런 뜻인가요? 질 것 같다가 아니고 이분들이 지금 그 프레임을 짜는 게 정권 교체 프레임입니다. 예, 정권 교체. 네. 보수 정권 10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우파 정권 10년에 좌파 정권은 넘어갈 때도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어떤 식으로 깨고 하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 후보가 누가 나오더라도 그렇죠. 그 프레임을 짜고 들어오기 때문에 정권 교체 프레임을 깨야 되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후보 누구더라도 불편하죠. 힘든 싸움이죠. 왜냐하면 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한 걸 9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고 잘했다고 보고 있고 예. 그런 상태에서 또 거의 최순실 뭐 이런 그 국정농단 뭐 부정부패 그러니까 부정부패 척결 적폐청산 이런 프레임이니까 사실 이번에 보수정에서 붙기는 무척 불편한 싸움이 된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박근혜 정부하고 예. 차별화되는 그런 사람이 우파 진영에서 예.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 누군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 그 우파 진영에서 판단을 하겠죠. 참 자, 이제 낯설게 말씀하시네 오늘따라. 우파 진영에서 지금처럼 이제 황교안 등이 불투명하고 이제 뭐 못 나온다라는 전제 아래 보면은 홍준표 지사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제 뭐 지사님은 뭐 본인 입으로 얘기하면은 뭐 선거법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지만 예. 저희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수 진영의 반응을 아니, 보면 본인이 그 얘기도 못해요? 아니요, 내가 그러니까 잘 하게 되면 이해 득실 관계가 있으니까. 그건 뭐 아니 이해할 수 저분이 있어요. 느닷없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세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내가 다시 하겠다 그러고. 코미디가 되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운동장이 기울어져서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처럼 된 게 이제 현실인데 자,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경선을 이제 통과하셔서 이제 본선에 진출을 하신다면 어떤 프레임으로 이거를 해? 뭐 지려고 나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선거라는 게. 정권 교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뀌었을 때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2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나 안희정 후보가 되면 노무현 정부의 2기가 됩니다. 그건 노무현 정신을 승계한다는 건 그건 분명한 이야기고 정책도 같은 거고. 예. 그러면 만약 박근혜 정부에서 홍준표 정부로 가게 되면 그게 박근혜 정부 이익입니까? 그건 아니죠. 저는 한국에서 정권 교체의 의미가 여야 교체가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냥 홍준표 지사에게 정권이 넘어가도 이건 정권 교체다. 그렇죠. 지난번에 DJ 정부 때 지지율이 10%도 안 됐어요. 예. 그런데 노무현 정부 탄생했죠. 탄생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대북 송금을 특검을 냈습니다. 예. 대북 정책을 바꿨어요. 그게 김대중 정부의 5년 업적인데 제일 첫 번 순서가 정권 교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 대북 송금 특검을 했어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5년의 업적을 일거에 무너뜨렸어요. 예. 지금도 쫙 마찬가지로 전략적으로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그때도 그거를 갖다가 국민들은 정권 교체로 봤어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2기로 가는 것보다는 예. 정권 교체 프레임을 짜더라도 홍준표로 정권 교체하자. 그 오히려 낫죠. 그런데요. 잠깐만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네. 그런데 나 홍준표다. 나 이런 사람이야. 딱 하는 이 배포가 한번 보여줘야 될 때가 됐잖아요. 도지사 좀 집어 던지고 나 이제 진짜 한번 여의도에서 승발낸다. 청와대에서 승발낸다. 이쯤 돼야지 홍준표다. 그런데 아니. 이건 양손에 떡을 다 쥐고 이것 먹으면 이거 좋고 저것 먹으면 저거 좋고. 그게 예. 왜 안 되는가 하면 우리 경남지사 자리가 예. 지난번에 김두관 지사가 있을 때 예선에 도지사를 던지고 나가서 예선에 사실상 떨어져 버렸어요. 예. 본선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선이 진행 중인데 네. 그렇죠. 어떻게 내가 그 도지사직을 김두관 씨처럼 예. 무책임하게 던지고 나가겠습니까? 본선 후보로 가면 던질 거예요? 경남 그건 법률상 던져야 되니까. 던져야 돼. 그렇죠. 4월 던져야 9일 날은 돼. 그거는 예. 경남 도민들한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더 좋은 경남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 되니까 도민들이 그 반발이 없죠. 반발이 없고. 지금은 그래서 지금 경남도지사 던지는 것은 지난번에 김두관 지사가 예. 예선 나갈 때 던져가지고 본선에 가지도 못하고 사실상 정치적 미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니 그 도민들이 그 상식을 상대당한테 뺏긴 거죠, 그리고 또.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던지는 거는 이 도지사직 연연해서 나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본다는 거는 정봉준 씨가 좀 사시적 시각에서 보니까 그렇지. 사실은 의원님이 패스했지 제가 패스했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이 후보가 되지 않으면 다시 경남으로 돌아가신다는 얘기네요. 갈 수밖에 없죠. 아주 점잖게 얘기하면서 아주 아프게 얘기하시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이제 또 이제 그 청취자들을 대신해서 또 예. 여쭤봐야 될 거. 저는 이제 홍준표 지사의 그런 이 입담과 그 어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메시지를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음에 이 사태가 터졌을 때 양박을 비판하셨단 말이에요. 양아치 친박이 당과 나라를 망쳤다 그러셨고 그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거는 법적으로 가결돼서는 그 인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이제 그렇죠. 밝히셨고 그 뒤에는 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워버리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좀 일관성이 없나 얼핏 들어도. 그래서 그걸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좌우를 막 넘나들다가 대통령이 되시면 혹시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아니 처음부터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극히 일부 양아치 친박이 이 정권을 망쳤다. 네. 그건 사실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팩트죠. 네.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 정치적 탄핵은 당해도 싸다. 네. 예. 그러나 사법적 탄핵은 법률적 탄핵. 그거는 곤란하다. 증거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 네. 아무런 확정된 증거가 없어요. 예. 이번에 탄핵 재판 판결문을 보면 대통령이 태도를 보고 탄핵을 한 겁니다. 압수수색 거부했다. 특검 조사 거부했다. 변명이 맞지 않았다. 말하자면 나온다 했다 또 안 나왔다. 최순실의 말하자면 국정개입 허용은 그 아니, 헌법 위배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지적했잖아요. 그 8가지 건을 들으면서. 그 중에 하나가 예. 직권 남용이었죠. 예. 어? 직권 남용이었고 그건 뇌물죄도 아니었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특검에서 삼성 뇌물죄를 억지로 엮었는데 자료 제출했는데 그건 삼성이란 말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건 법 원칙에 맞지 않거든. 그 내가 보기에는 사법적 탄핵하려면 확정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확정된 증거 없이 태도를 보고 탄핵을 했으니까 그거는 괘씸죄다. 괘씸죄에 의해서 잡범들에게나 하는 괘씸죄를 적용해서 헌재가 탄핵을 했다. 그래서 그거는 나는 헌법적으로는 옳지 않다는 뜻이고 세 번째 박근혜를 지우자. 예. 박근혜 안 지우고 대선이 됩니까? 박근혜를 지금 앉아서 지우지 않고 근데 저렇게 이제 우파 진영에서 대선이 됩니까? 자택 정치라고 있는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그분 생각이죠. 그거는 우파 진영하고 박근혜하고는 구분을 해야죠. 예. 예? 말하자면 이 정부의 실패가 우파 진영의 실패가 아니고 박근혜의 실패입니다. 박근혜도 우파 아니에요. 그렇죠. 박근혜는 우파 중에 한 사람이죠. 예. 그 박근혜의 실패를 우파 진영 전체의 실패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예. 그게 왜 논리 일관이 안 됩니까? 그 논리에서 잘못된 논리가 어디 아니 홍 있습니까? 지사님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우파 진영의 대표 선수로 뽑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파 진영의 대표 선수 예를 들어갖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갖고 월드컵 예선에서 떨어져. 그럼 월드컵 떨어진 그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책이 실패거든요. 축구 정책의 실패. 아니 정책이 실패한 데 대해서는 그 우리가 우파 진영 반성을 하고 통째로 실패한 거지. 그걸 통째로 실패라고 보면 안 되죠. 그거 그래서 실패했는데 책임이 있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그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그래 핍박을 받았는데 뭘 체면? 아니 그래도 대통령 대구는 좋아하셨잖아요. 네? 대통령 대구는 우리 진영이라고 좀 좋아하셨잖아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없었으면 2010년도, 2014년도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권이 잡고 있을 때 그 경남 도민들이 또 이 정권에서 정책의 일관성 있게 잘하겠구나 했고 해줬는데 표받을 때는 난 그 새누리당이다 이랬다가 지금은 아예 난 책임 없다 이러면 아니 대통령 후보로서 조금 나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하신데. 내가 여태 정치를 해올 때는 내 독고다이 정치라고 했습니다. 난 그 개파에 들어가 못 방송 비적합 용어 쓰지 말고. 아니 그 독고다이라는 게 왜 비속용어요? 저거요 일본말 그 솔로 정치. 아니 그거 괜찮아요. 그래 해왔는데 내가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예. 우파 전체를 싸잡아 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일부 예. 거기에 관여했던 극히 일부 양아치 같은 친박과 박근혜가 잘못한 것이지 예. 그걸 갖다가 전체가 통틀어서 책임져라고 하면 그 국회의원 전부 사퇴해야죠. 네, 그럼 뭐 경남지사가 책임질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그래서 정치적 탄핵은 가능하지만 법적 탄핵은 불가하다라는 그 논리, 탄핵. 사법적 탄핵이 불가하셨다는 그 논리대로라면 차기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3단 논법도 가능한가요?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되고 들어가 있다면 사면 여부는 그 국민적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일의 사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돼서 뭐 죄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 아니 이제 그래서 21일까지 지금 그 상황에서 그걸 논의한다는 자체가 너무 이르다. 유죄하고 그걸 전제로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 그건 전제가 아니죠. 지사님 유죄 지금 이제 보면 국민적 정서도 그렇고 일단 전제가 가정의 유죄를 받고 실형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때까지 얘기하지 말고 곤란한 질문은 피하겠다. 곤란한 질문이 아니고 그거는 아마 정봉주 그 의원이 아마 바라는 바일 거요. 자기가 바라는 바를 가정에서 질문하는 건 MC는 중립이에요. 왜 MC가 내가 보기 중립 안 같아. 야, 내가 홍준표 지사라는데 이렇게 우호적으로 질문해 줬는데 막판에 뒷박을 치시네. 나는 뒷박치는 사람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자 어찌됐든 이제 대통령 되시겠다고 지금 이제 행보를 시작을 하신 거니까 곧 공식 출마 선언도 하시는 거고 자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만 이야기하고 네. 끝냅시다. 끝내면 우리 마음이에요. 다음에 또 올 거야. 그게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은 아니다. 꿈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나는 늘 그래 생각을 해왔어요. 네. 꿈과 희망이 없어서 불행하다. 그건 제가 힘들게 살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금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꿈과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헬조선이란 말이 나오고 과격한 용어들이 나오고 합니다. 네. 서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한국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서민들 꿈과 희망을 갖는 한국 사회. 그 꿈과 희망을 누가 뺏어갔나요? 보수 정당 10년이 뺏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보 정권 10년 동안 잘했습니까? 아니 내가 묻는 건 보수 그건 마찬가지죠. 세종대왕 잘했습니까? 아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전부 뭉뚱거리가 예. 매도할 필요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돌발 질문. 얼굴에 손댄 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디요? 눈썹이. 왜 했어요 그거? 그때 대통령 되려고? 네, 당 대표를 할 때 워낙 예를 먹이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예. 눈썹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눈썹이 다 빠지니까 꼭 그 레프라 환자 같아요. 예. 문동병 환자 같아 가지고 할 수 없어 가지고 문신을 했는데 예. 지금 눈썹이 많이 났어요. 아니 그리고 눈썹이 처음 문신했을 때는 아주 무슨 저승사처럼 흉추가 돼 이제 많이 자리 잡으셨네. 지금은 훨씬 보기 검은 좋습니다. 눈썹이 예. 많이 났어요. 자 마지막 돌발 질문. 정통으로 한 데서 가서 하셨어요 아니면 야매로 하셨어요?
내 친구가 의사입니다. 그래요? 예. 아, 그 정상으로 했다. 그렇습니다. 야매는 아니다. 야매하면 최순실과 납니다. 야매를 한 일이 없습니다. 야매는 한 일 없어요. 자, 그리고 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되면 다시 한번 출연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뭐 정봉주 선생이 불러주면 언제라도 나오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참 중립적이죠. 오늘은 비교적으로 기울어져서 질문을 하네. 자, 오늘 여러분 그 자유한국당 대선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고요. 그리고 내일은 대선 예비주자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함께 정봉주의 정치쇼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봉주 선생이 빨리 그 사면이 되고 예. 복권이 되어서 여의도로 다시 돌아가서 참 정치가 좀 더 유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좀 살짝 쉬시고 5년 뒤에 저하고 한번 붙으시죠. 근데 그거는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네. 누가 더 소통을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소통 문제를 그래 생각합니다. 예. 한국에서 지금 소통 문제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고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소통이 안 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나는 그런 소통은 이익 집단과 이래 하는 소통은 하지 않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을 불통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나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할 때나 예.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에 들어가서나 기자회견을 해본 일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네. 왜 기자회견을 안 했을까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같이 할 때나 대통령이 돼서나 기자들의 돌발 질문 그걸 감당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콘텐츠가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의 나는 그 정치를 그분하고 한 20년 했어요. 그건 내가 뽑았습니까? 국민들이 뽑았죠. 아니 한나라당에서 목숨 걸고 만들었잖아요. 아니 한나라당에서 목숨 걸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때 나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하고 있었어요. 그 같은 당 아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올라왔어요. 도지사를. 나는 내 선거운동을 했죠. 그때는. 그런데 예. 그걸 두고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하다. 예. 내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살아온 그분 살아온 과정이 공주입니다. 예. 어릴 때부터. 공주는 떠받들고 살았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당에서도 떠받들고 그렇죠. 대통령 될 때도 떠받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탄핵된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님. 그걸 자꾸 소통 부족이라고 하는 예. 게 제가 아니다. 정확히 본 거는 그거는 아니죠. 홍준표 지사님 소통 잘한다 못한다. 저는 떼쓰는 사람들하고는 만나지 않습니다. 떼쓰는 사람하고는 안 만나고. 그거는 그러니까 만나본들 그건 도대체 결론이 안 나는 그런 그러니까 모임이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듣는 편한 사람하고만 만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정봉주 의원 정반대에 있어도 만나고 김어준 씨가 내하고 정반대 생각이라도 만나죠. 그리고 손석희 아나운서도 내하고 정반대 입장에 있어도 만나죠. 예. 아니, 다 그건 MC들은 아니죠. 중립에 왜 MC를 왜 반대라 그래요? 정치적으로는 반대 입장이에요. 예. 자, 여러분 지금 홍준표 지사와 말씀 나누고 계시고요.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 오늘 통으로 갑니다. 그래서 잠시 뒤 2부에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고품격 직업 파헤치기 방송 잡담,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사주 명리학으로 풀어보는 핫이슈 톡톡사주,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소통하는 프로그램 정봉주의 정치쇼 여러분들과 함께 문자 받고 소개하고 그러고 진행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여러분은 지금 보수 진영에 떠오르는 유력한 대권 주자시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흥복님 문자 오셨어요. 홍 지사님,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되시면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시장, 안희정 지사 중에 누가 더 많나요? 후보가 내 기억에는 48%입니다. 그런데 14일 후에 예. 제가 1.2%를 이겼어요. 예. 그런데 14일 동안 과연 37%가 뒤집어졌겠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곧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뒤집어질 아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아예 처음 여론조사가 그 당시에는 탄핵 반대가 얼마나 기류가 셌습니까? 예.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여론조사는 나는 이거 2004년도 예. 전례에 비춰서 믿지 않고 4당의 후보가 세팅되고 난 뒤에 예. 그때부터 여론조사가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여론조사라고 보고 각 당의 후보가 확정이 되면 그리고 여론조사가 그게 응답률이 예. 적어도 25에서 30%는 돼야 됩니다. 최근에 응답률 보면 10% 내외고 그렇죠. 또 예. ARS로 할 때는 5% 내외입니다. 예. 95% 국민이나 90% 국민이 지금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4당의 후보가 확정되고 난 뒤에 알겠습니다. 예. 한 일주일 있다가 그때 추세가 정확하지 않느냐 난 그래 봅니다. 출마 선언을 하실 거죠? 이미 하겠다고 날짜 지정해놨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이 모두 다 홍준표 지사를 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간단히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모래시계 검사로 저 유명하시죠. 54년생이시고요. 한국나라로 이제 64 되셨네요. 문재인 대표도 사실 한 살 어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검사로서의 이름을 알리셨고 SBS가 만든 최대 스타 검사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검사가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 벌써 이제 4선 의원 되셨고 이제 저 지자체장까지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자체 재선이죠. 예, 예.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성완종 뇌물수 사건에서 2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거 축하드리는데 지금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1심에서 얼마 받았어요?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 받았죠. 1년 6월. 정현도 그 재판 받아가고 지금 그 정치 활동이 정지돼 있잖아. 그렇죠. 피선거권. 나 그 저기 저 1년 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셨잖아요 또. 아니지. 그때 내 그래 이야기하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래 내가 진실만을 얘기하는 의원은 얘기합니다. 네. 그랬더니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하여튼 어찌됐든 이제 2심에서 무죄 받으셨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예. 어찌됐든 이제 대선이 이제 너무 임박하니까 대법원 그 최종심과 상관없이 대선 출마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예. 두 가지인데 이게 자유한국당이잖아요. 다른 정당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아, 당원 결정이 됐어요? 예, 그렇게 결정하신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 당원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바른정당은 이제 안 쳐다보시는 건가요? 왜 안 쳐다봐요? 그 당도 소위 친박들의 행포 때문에 예. 못 견뎌서 나가신 분들입니다. 예. 아하. 그래서 굳이 그 바른정당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사람들하고 나는 이혼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결별하고 있을 뿐이다. 예. 한 모양인데 조금 룰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찌 됐든 지금 저 경선 룰이 홍 지사님과 이 황교안 대행을 위해서 특례 조항을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그 비난은 피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원래 그 룰이 홍 지사를 저를 염두에 한 게 두고? 아니고 네. 총리를 염두에 두고 한 룰인 것 같은데 네. 그 룰을 나도 그 룰을 한번 원용해 보겠다. 네네. 그래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레벨이 있기 때문에 홍 지사님 그 입장에서는 그 예비고사 같이 치르기는 좀 거시기 하잖아요 진짜로 예. 말씀하신 대로. 근데 당에서 오늘 아마 새롭게 결정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자, 청취자 소통하는 방송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부르면 좀 이게 명예훼손으로 바로 또 율사기 때문에 저를 고발할지 모르겠는데 정치계의 럭비공 홍준표 지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노려봐요 사람을. 아니 그게 예. 럭비공은 날아갈 때는 이제 잘 아니, 날아가요. 아니. 떨어질 때가 문제지. 그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안 떨어지면 되죠. 계속 아니. 날아가면 되지. 그런데
그게 이제 당황하셨어.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한 방향으로만 튑니다. 예. 좌우로 튀고 뭐 앞뒤로 튀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방향성을 갖고 튀는데 우리 정봉주 의원이나 저나 인생을 사는 게 역발상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자꾸 물귀신으로 저를 끌고 아니 들어가세요. 역발상으로 사는데 역발상으로 사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 그런데 그걸 두고 내가 삼국지를 보면 조조가 죽기 전까지 세상이 나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 자꾸 밖에서는 온갖 별명을 다 붙이고 그래 하지만은 내가 그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튀는 게 아니라 역발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아요. 저를 오랫동안 옆에서 정치부 기자로서 홍 지사님을 옆에서 보면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직설적이지만 튀는 방향이 분명하고 방향성이 분명하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 메시지가 가장 명확하고 무엇을 이 시점에 말해야 되는지를 아는 유일한 방향성은 분명하죠. 네, 권력을 향해서 튀죠. 권력이라기보다는 옳다고 생각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런 의중을 감추는 정치는 캠프에 아닙니다. 영입하셔야겠어요. 자,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 우리 문자 좀 읽어드리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폭탄 또 터지고 있습니다. 4253님 그렇다면 홍 지사님과 황대행 중 누가 더 소통을 잘할 것 같으세요? 이건 좀 이따 반드시 질문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2735님 한국의 트럼프 홍 지사님 반갑습니다. 장재균님 트럼프 홍 별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0019님 이 방송은 하이레벨 게스트만 나오시네요. 9300님 4년간 정치학을 전공해도 시원하게 정치 잘한다고 말 못했는데 정치쇼 들으면서 막힌 속이 뻥 뚫리네요. 화이팅. 자 트럼프 홍에 대한 별명 그다음에 뭐 있었죠? 누가 소통 더 잘하냐. 두 가지 질문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지사님 감 떨어지신 것 같아 진짜. 짧게 가셔야 되는데 너무 이 만연체로 길어져요 답변이. 그래야 시간 오래 하지. 아이 다음에 또 나오려면 딱딱 해갖고 야 홍준표 지사 또 불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진영을 떠나서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워낙 친해서 저는 따갑게 질문을 못합니다. 원일이 기자님께서 대신 따갑게. 네, 얼마 전에 또 저희 또 TV에도 또 나오셔서 또 저희가 많은 토론을 또 했었죠. 그런데 지금 대권 선언하셨나요? 대권 선언이라기보다도 대통령 출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뭐 지지율이 어마어마해요. 3%. 3%. 노무현 대통령이 출발할 때는 1.2%였죠. 트럼프도 그랬고. 그러니까 따블이니까. 뭐 좀 있어 봐야 되겠죠. 예. 따블이니까 이번에 나 대통령 된다. 될 수도 있죠. 좀 민망하시죠.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요. 이젠 낯이 많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요? 낯이 많이 뜨거워졌어요. 서울 여의도에서 있을 땐 진짜 아주 그 짜릿하게 날아다니시더니 경남 창원 갖고 감이 조금 떨어지신 것 같아요. 요즘. 감은 좀 떨어졌죠. 네, 말이 세지신 게 그전에 말이 세면서도 좀 재밌고 예뻤는데 요즘 세면서 거칠어요. 그게 대선 국면이 되니까 정봉주 의원은 반대 진영에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중립입니다. 어찌 MC가 진영에 가 있습니까? 전 중립이에요. 그렇지 않죠. 저는 홍준표 지사님 출마하면 거기 캠프에 구경 한번 갈 겁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MC는 저 중립을 지키시고 저 기자는 이제 사실만을 얘기해야 되니까. 사실 갖고 조조이지. 네, 홍 지사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오늘 이제 막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받아보는 건데 이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RN 리서치에서 지금 한 게 있는데 뭐 이제 쭉 말씀드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 조사 뭐 시기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했고요. 이게 무선 조사로 1,360명을 상대로 해서 95% 신뢰 수준의 2.7%인데 이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성관이 규정이 있다는 말씀 꼭 드려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홈페이지 보시면 되고. 자, 홍준표 지사에 대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고무적이기는 해요. 3.3% 나왔는데 이게 3.3%라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2월 22일 날 이 같은 여론조사에서 1.0이었어요.
지금 3배 이상 올랐습니다. 1.0. 예. 3배 이상이라 그러면 안 되죠. 300% 이상이지. 그게 좀 있어 보이지. 그래서 이른바 이제 하위권 후보들 그 애 중에서는 지금 이제 일약 1등으로 좀 올라가셨어요. 예.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글쎄. 근데 대선 이야기를 딴 분은 쭉 오래전에 했고 예. 저는 뭐 대선 이야기 한 지가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추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그럼 어쨌든 300%가 올라갔는데 나쁠 리가 있나요? 이게 떨어져야지 나쁜 거지. 이 여론조사가 원래 이제 숫자 절대 수치보다는 이제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추세가 이게 이제 상승. 나는 그 여론조사 최근에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보지도 않고 잘 믿지도 않습니다. 잘 안 보시고 잘 네. 신뢰를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우리 정봉주 의원이 탄도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탄도리 국회의원이죠. 저 가장 2004년도 그때 성건동 시장 이틀 전 여론조사 마지막 여론조사가 제가 16%. 예. 민주당의 허인. 그럼 자유한국당에 별거하고 있을 뿐이다.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는 친박하고의 그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계 설정이고 뭐고 대선이라는 거는 본선을 보고 가는 겁니다. 네. 예선 보고 갔다가 어떻게 그 대선 본선을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후보가 되면 바른정당하고도 손을 잡고 후보 단일화를 의논해 보실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신가요? 봉도사님 여기서 예. 긴급 제안. 예. 저 대신 질문 좀 해주세요. 제가 직접 여쭤볼 수가 있는데 예. 혼날 것 같아요. 뭐를? 황교안이 되세요? 홍준표가 되세요? 그거 좀 물어봐 주세요. 아, 우리 방송에 나오셨는데 홍준표가 대세죠. 그걸 아니, 물어보세요. 아니 그 왜냐하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지금 그런데 그거니까. 저는 황 총리하고 예. 청주검찰청에서 85년도에 예. 황 총리가 2호 검사고 제가 3호 검사였습니다. 말하자면 검사가 넷밖에 없었어요. 예. 그때 1년을 친하게 지냈습니다. 청주에서. 예. 예. 그래서 보통 사이가 아니시죠. 이분은 저는 이분이 될 수 있다면 예. 당원들이 이분을 선택하면 저는 깨끗이 정복하고 또 이분이 대안이라면 예. 나중에 당원들이 판단을 해서 그래 판단하면 깨끗이 승복해야 되겠죠. 이분 아직 출마 뜻도 비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 심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늘 예. 뭐 30년 전부터 그래 알고 있는데 이 정의롭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들이 거의 다 선고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황 총리하고 저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는 참 좀 전라도 말로 거시기한 게 이분은 관료고 저는 정치인입니다. 예. 관료하고 정치인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서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야, 그러면서 슬그머니 이미 레벨링이 끝났네. 네. 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출마하고 거긴 관료이기 때문에 출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니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예. 총리께서 선택을 하겠죠. 그러나 그런데 거기에 객관적으로 나는 예. 개의치 않는다. 이거. 아니 그 홍 지사님 객관적으로 정치인으로서 또 여의도 사선 의원님 네.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황 총리가 이런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황 총리가 권한대행이고 심판자의 입장인데 그리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됐잖아요. 그 정부 함께 했었고 출마하는 게 옳아야 옳지 않아요. 그것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건 황 총리 스스로가 잘 알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예, 1인지하 만인지상 총리의 입장이고 지금 권한대행인데 출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홍준표 지사에게 아니, 매력이 있는 거지. 아니 봐요. 정 의원님. 예. 아니 정 MC라고 아니, 그러죠. 저 국회의원 지 10년 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누가 대세냐 자꾸 물어봤는데 예. 상대방을 내가 출마하면 안 된다 그 말 하는 게 그건 도리가 아니죠.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홍준표가 대세다.
에이, 난 그래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지금 경선 룰이 예. 지금 저 지사님도 그렇고 황 대행도 만약에 출마 결심을 한다면 예비고사 건너뛰고 본고사만 보면 되는 거죠. 아니 오늘 오전에 긴급 회의를